내 재능을 증명해야 되는 것 같고 빨리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가시지가 않아. 이거밖에 안 되지. 나 빨리 잘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럴 시간 없는데 왜 이거밖에 못 써? 라는 마음이 저의 안에 항상 있어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탈리아어 공부하기 전에 커피를 좀 끓여보려고 합니다. 포트는 어떻게 쓰느냐면 이 여기다가 물을 담아줄게요. 이 위에다가 이 원두 가루를 담는 겁니다. 제가 회사 다닐 때 바리스타 학원을 다녔었어요. 그때 이제 왜 그랬냐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은, 회사 이외에 뭔가를 새로 배우고 막 탐구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돌아버릴 것 같다. 그래서 뭐 커피도 배우고 핸드펜이라고 조금 신기한 악기도 퇴근하고 강남까지 가서 배우고 뭐 그때는 정말 어떤 취미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돌지 않기 위해서 했다. 그리고 다 된 다음에 이 뚜껑을 이렇게 합체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거를 이제 가스불 위에 올려서 끓이는 거예요. 여기에 커피가 쌓여요. 그럼 제가 이걸 따라 넣습니다. 그러면 커피를 끓이러 가볼까요?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오늘 좀 재규동사 위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요. 재규동사를 제가 학원에서 배웠는데 머리에 붙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, 그런 느낌이 안 든다는 건 제가 머리에 붙을 만큼 안 봤다는 뜻이겠죠? 네, 그래서 오늘 한번 붙여보려고 오늘 정복을 하겠습니다. 그러고 밥을 먹으려고요. 화이팅! Mi sono lavata i denti. Mi diversi, non ci voi. 네. E lo mettiamo al passaggio prossimo con S. 미 Poi abbiamo la dice. 트레스페로 E Mi trasfer- attenzione, è un verbo ire, come preferire, quindi Mi trasferisco? preferisco. Oh my god. Sabato scorso mi sono svegliata presto, mi sono alzata. I bambini si sono lavati. Lavati? lavati. Sei alzato. Grazie. A che ora sei alzato o alzata stamattina? 오늘의 요리는 레몬 파스타입니다.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레몬을 손질해 줄 건데요.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? 이걸 어느 세월에 이게 맞을까요? 9월에 소렌토를 갔었어요. 그때 남부 여행을 그냥 갔었는데 그 중에 소렌토에서 어느 저녁에 뭐 먹을지 모르겠어가지고 보이는 데를 들어갔거든요. 남부는 워낙 레몬이 유명하니까 레몬 파스타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과연 맛있을까? 무슨 맛일까? 레몬 파스타라는 게. 근데 어쨌든 그래 여기 왔는데 먹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. 정말 그 집이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좀 요리에 자신감이 나름 붙어가지고 며칠 전에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. 내가 레몬 파스타 할 수도 있지 않을까? 네,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얘네를 너무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죠. 완성했습니다. 레몬 파스타 먹어볼게요. 소렌토에서의 맛은 안 나고요. 계란 노른자랑 치즈나 크림 같은 걸 좀 활용해야 진짜 그 맛이 날 것 같아요. 얘는 약간 레몬 맛이 정말 많이 나고 뭔가 부족한 느낌? 뭔가 맛에 공백이 있어요. 먹고 또 이탈리아어 할 겁니다. 이탈리아어 너무 어려워요. 계속해서 뭐가 새로 나와요. 그러니까 동사가 너무 많이 바뀌고 그게 저를 좌절케 하지만 동시에 자극시킵니다. 이탈리아어를 하고 싶은 게 4개국어 하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30살에 4개국어를 하는 게 제 꿈이에요. 한국어, 영어, 이탈리아어, 스페인어였으면 좋겠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왜 4개국어를 하고 싶은지는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. 첫 번째는 그냥이에요. 그냥 끌려요. 그냥 난 좀 30살에 내가 4개국어를 했으면 좋겠어. 그냥 뭐 멋있고 싶어서겠죠.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금 2학년이에요. 저희 학과는 3년제란 말이죠, 서울예대는.
그러니까 약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. 저는 극작을 너무 좋아하고 제 지금 전공을 너무 즐겁게 배우고 있고 쓰는 게 좋고 제가 쓴 글이 뭐 공원이든 영상이든 그 누군가의 입을 빌어서 형체를 갖고 이게 실현이 되는 게 참 좋아요. 그게 참 즐겁고 재밌어요. 근데 그건 즐거움은 즐거움인 거고 과연 내가 그것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?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저는 공연 작가를 1차적인 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렵고 이게 된다고 해도 공연은 사실 막 그렇게 돈을 제가 벌 수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. 어느 정도 제가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단계에 올랐을 때야 이제 그것만으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20대 후반인데 그러면은 과연 내가 글 써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?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이외에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업으로 삼고 싶은 이 글 이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수단을 생각을 해야겠다. 네. 글을 쓰고 싶다면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. 글을 업으로 그러니까 업은 업인데 글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럼 무슨 다른 돈벌이 수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그나마 좋아하고 또 욕심이 있는 게 언어여서 그럼 내가 좀 언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언어로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저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잖아요. 어떤 이야기의 구조를 배웠고 이야기의 구조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. 그 강점과 이제 언어가 결합됐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나만의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. 아직 초급자인데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웃기지만 뭔가 내 전공과 결합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면 참 좋겠다. 나의 전공을 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글이나 공연이나 뭐 이런 창작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것과 관련된 일, 조금이라도 관련된 일에 몸을 담근다면 저는 즐거울 거예요.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또 언어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 없이,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글만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 보니 예. 모르겠어요. 저는 예대에 입학한 이후로 항상 불안하거든요. 항상 쫓기는 느낌으로 살고 항상 조바심을 가지면서 사는데 근데 이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24시간 내내 등교하면서도 나 너무 불안해 이러고 학식 먹을 때도 나 너무 불안해 이러고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막 괴롭진 않아요. 제가 사실은 이 조바심과 불안이 저를 막 일상생활을 못하게 괴롭히진 않아요. 근데 그냥 항상 함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막 모르다가 어느 순간순간 맞다 너 여기 있었지? 맞다 이러면서 습격할 때가 있어요. 모르겠어요. 뭔가 빨리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내 재능을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내가 글에 뭔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 같고 이 마음이 가시지가 않아요. 왜 항상 왜 이거밖에 안 되지? 나 빨리 잘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럴 시간 없는데 왜 이거밖에 못 써? 라는 마음이 저의 안에 항상 있어요. 이것도 쓰면서 저것도 써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상태인데요. 그때 제가 어저께 이제 서울예대 그 학교 폴더를 막 보다가 노트북에서 1학년 2학기에 쓴 글을 발견한 거예요. 1학년 2학기에 쓴 희곡 수업 시간에. 근데 그 글이 제가 그 당시에 처음에는 막 너무 이거 재밌는 아이디어다 하고 쓰기 시작했고 초기 단계에는 정말 그 피드백을 받을 때도 되게 다들 재밌어하고 되게 독특한 글이었어요. 근데 정말 그걸 쓰면 쓸수록 어디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. 그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해봐라 라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방향으로 고치고 싶어요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뭐 별의 수정을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.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됐다는 걸 알면서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제가 최종고를 냈던 글이거든요. 정말 너무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고 왜냐면 얘가 제가 좋아하지 않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쓴 글이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냈을 텐데 처음에 너무 반짝반짝해 보였는데 쓰다 보니까 얘가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미련이 남잖아요. 얘 분명히 처음엔 재밌었는데 버리기가 싫잖아요. 근데 뭐 안 됐어요. 아무리 뭘 고쳐봐도 아무리 뭐 캐릭터를 고쳐보고 대사를 고쳐보고 해도 안 됐어요. 그래서 포기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 그 글을 봤는데
펴자마자 너무 명료하게 에? 이거 이렇게 바꾸면 되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이걸 왜 이러고 있었지? 주인공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을 빼야겠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이 1명이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야기를 방해하고 있고 얘가 굳이 이렇게 막 끼어들 이야기가 아닌데 제가 얘를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. 왜냐면 그때 당시 1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발상할 때 이 2명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. 2 소녀의 이야기. 근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건 1명의 이야기였던 거죠. 근데 얘를 끼워 넣은 이유는 그냥 내가 2 여자애가 같이 막 이렇게 치닥거리 하는 걸 보고 싶었나 봐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얘는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제가 그때 저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인 거예요. 그러니까 1년 뒤에 저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이 든 거지 그때 저는 아무리 이걸 붙잡고 있어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게 있구나. 그때 제가 이 글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고 너무 막 빨리 이거 빨리 고쳐서 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일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글쓰기라는 게 좀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생겨야 보이는 것들이 있구나. 근데 저는 너무 항상 초조하고 항상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은 성격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제 문득 시간을 둬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글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늘 초조하게 하다가 언젠가는 이 성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 있다 라는 위안을 얻었어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의 그 불안감과 조바심이 해소되진 않았어요. 절대 그것은 해소되지 않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소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. 근데 웃긴 게 제가 그래서 어제 대충 그 글을 보면서 수정 방향을 좀 정리를 했어요. 수정하진 않았고 나중에 이제 이 글을 좀 다시 쓰고 싶어서 까먹으면 안 되니까 수정 방향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의 채팅에 보냈어요. 근데 그 나와의 채팅을 들어가자마자 제가 나와의 채팅에 공지로 띄워놓은 글이 있어요. 근데 제가 평소에는 그걸 해놓은 지 한 1년 넘게 지나서 걔가 있는지도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딱 들어갔는데 그 글이 갑자기 너무 잘 눈에 들어온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. 첫 줄이 조바심 내지 말고 두 번째가 비교하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쉽게 여기지 말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. 잘하고 있다. 제가 이거를 작년 5월 23일에 2024년 5월 23일 새벽 1시 47분에 공지로 띄워놨어요. 입학한 지 한 2달 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조바심이 막 크게 달해가지고 써놨겠죠? 제발 조바심 갖지 마. 비교하지 마. 너 지금 1학년이고 너 지금 배우는 기간이야. 너 너무 잘하고 있어. 왜 그래? 이런 마음으로 써놨겠죠?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 아직도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 있다. 근데 진짜 저는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글쓰기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. 이 극작가 입시를 반년하고 합격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2년 조금 넘게 배운 거죠, 글쓰기를. 그러니까 아직 못 쓸 수밖에 없잖아요. 아직 많이 써보지도 않았고 배우는 기간이잖아요, 말 그대로. 그런데 왜 이렇게 조바심이 날까? 네, 그러게요. 어쩔 수 없나 봐요. 그 조바심과 불안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제가 20살에 이 학교를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학교를 졸업하면 2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에서 30이 되기 전에는 빨리 나를 증명해야 되지 않나? 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조바심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모르잖아요. 제가 진짜 글을 잘 쓰는지 재능이 있는지 내가 이걸 계속 밀고 나가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확인받고 싶어서 조바심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뭐 공모전이든 어디든 이걸 확인받고 싶다. 그래야 내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볼 테니 이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아카이브를 할 수 있으니까. 전 또 일기는 안 쓰는 사람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때 나의 생각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하루만 지나도 마음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의 마음을 기록해 둔다는 게 참 좋으네요. 아무튼 그래서 어제 내가 느껴보니 글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풀리는 것이 있다.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쓱내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.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계, 이게 뭐 언어가 될 수도 있고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단계라는 게 있을 때 내가 진짜
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한 달 동안 달려가서 넘을 수 있는 단계가 있고, 또 다른 어떤 단계는 내가 진짜 아무리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얘만 보고 달려도 넘을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정말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그만큼 같이 쌓여야만 넘을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글쓰기와 언어는 둘 다 두 번째 같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몰두하고 더 빡세게 하면 당연히 더 빨리는 넘겠죠. 근데 그렇다고 진짜 단기간에 넘을 수 있는 산은 아니다. 그러니까 장기전이다. 지치지 않게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넘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이렇게 알면서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,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불안하다. 근데 저는 계속 불안할 거예요. 저는 그러겠죠. 근데 이 불안을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.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더 글을 열심히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글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그 불안 때문에 무기력해지지 않고 다시 쓰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닌데 난 좀 과하게 조바심을 낸다. 그러니까 뭐 쫓기면서까지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. 쫓기면서까지 글을 쓸 필요는 없는데,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혼자 쫓기느냐 라고 지금 저한테 말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전 즐거워요. 네, 이 불안함이 막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이 불안함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. 불안 위에서 이렇게 파도를 타는. 이것도 제가 도파민 중독이라 그런 걸까요? 네. 이탈리아어 열심히 하고 글 열심히 써야죠. 불안할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열심히 하기. 불안하면서 계속 열심히 하기. 뭐라도 되겠지 이러면서. 네. 뭔가 양파가 좀 달달하니까 잘라서 볶아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양파를 썰어 왔습니다. 볶음 우동 같이 생겼네요 이제. 일식 같아졌어. 먹고 싶다.